오늘은 맨정신으로 얘기해보고 싶다. 어우 너무 근데 이거 고백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래?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맞아요. 새참 시간입니다. 이러죠, 새참 그렇죠? 시간입니다. 아니 자꾸 새참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메일이 엄청 쌓여있어요. 그 메일함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아 이게 일일이 다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맞아.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콘텐츠 회의를 할 때 한번 싹 읽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미 기한이 지난 게 너무 많아. 저는 이날까지 뭘 해야 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날이 지난 거지. 저희 여건에 맞게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연들 위주로 제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한번 달려보시죠. 아시죠? 오늘은 두 분 다 사연자분이 여자이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번 네, 두 사연 다 한번 좋은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목소리야? 네.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는 저는 30살 INFJ 여자이고 문제가 되는 남자는 28살 ENTP예요. 얘가 좀 저한테 마른 하늘의 날벼락 또는 천재지변 아니면 교통사고 오줌추루 같은 애라서 달리 유순하게 표현하기 어렵네요. 굳이 좋게 표현하면 엄청 길게 이어진 메마른 가뭄에 갑자기 쏟아지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같아요. 처음 얘를 알게 된 건 제 친동생이 군대 동기여서 동생 면회 갔다가 얘를 처음 봤어요. 그냥 동생 친구다 싶어서 자연스럽게 잊고 살았는데요. 6개월 전쯤 제가 재직 중인 직장에 누군가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인사차 온 사람이 저를 아는 척하길래 봤더니 동생의 군대 동기인 그 녀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직군하고 되게 밀접한 업무를 계속 해왔더라고요. 얘도 저를 알고 있고 저도 얘를 알고 있으니 회사 내에서도 얘 멘토로 저를 붙여둬서 새 직장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업무상 회의나 대화도 자주 했어요. 근데 업무 외에도 자꾸 저한테 와서 커피 마시러 가요. 점심 같이 먹어요. 라고 하고 약간 종아리에 온몸을 비비는 고양이처럼 찾아와서 제잘거리는 게 귀여웠어요. 근데 한 달 전쯤 제가 업무 중 사고를 좀 쳤는데 얘가 도움을 크게 줬어요. 경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확실히 실무에서 강한 면모도 많이 보였고 그때 사고 쳐서 멘붕이었던 저에게 누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런 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별일 아니라는 듯 저를 다독여주더라고요. 그게 고마워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줬습니다. 최근 듣기로는 얘가 저 때문에 머리 싸매면서 야근도 일주일 내내 했다고 제 상사에게 넌지시 들었거든요. 저 때문에 고생했으니 생색낼 법도 한데 그렇지도 않은 게 내심 고맙기도 하고 최근에도 장난처럼 누나한테 밥 얻어먹은 남자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처음이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 누나 동생이랑 술 마시기로 했는데 누나도 오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손을 갑자기 턱 하고 붙잡는데 제 생각엔 얘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 말들을 듣고 손 붙잡힌 채로 들었던 제 생각을 가감없이 나열해보자면 얘가 원래 이렇게 장난기가 있는 앤가? 아니 이게 장난인가? 진심인가? 그냥 술 마시자는 뜻인 걸까? 아니면 플러팅인가? 아니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거겠지? 하고 생각이 늪에서 겨우 기어나오긴 했는데 요즘 동생이 저한테 얘랑 잘 돼가냐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물어봤다고 하기도 하고 차마 얘한테 나 좋아하는 거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괜히 제가 제 발에 도끼 찍는 거 아닌가 싶고 정말이면 어떡하고 아니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싶기도 하고 새심 유튜브 알게 된 것도 얘가 저한테 보여주면서 누나 MBTI INFJ죠? 저 ENTP인데 하면서 흘리는 얘기하길래 그렇구나 하면서 보게 됐는데 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많아서 생각을 더더욱 계속하게 되네요. 두서없이 적어서 분노를 표현하실 ENTP님을 위해 조금 정리해보자면 우리 카메라 있나요? 이 애가 저한테 하는 행동에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두 분이 보시기에 얘가 어떤 건지 제 생각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가끔 일부러 표현을 참는 것 같은 데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친절인데 저한테는 가끔 친절을 넘어 서스럼없이 다가와서 부담되고 생각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 애가 혹시라도 영상을 보게 되면 자기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나무 숲에 소리 지른 기분이라 부끄럽지만 속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뭐 거의 잘 되기 직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 인프제 여성분이 어떤 마음이실지 좀 공감이 가요. 그래요? 이분이 처음부터 그 남성분을 좋아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좀 약간 이런 내가 얘를 좋아하는 건가? 라는 약간 헷갈리는 나한테 잘해주고 듬직한 모습 보여주고 근데 또 싫진 않아. 그러니까 이 NT분이 사연자분을 좋아하는 게 확실하지 않아요? 일단 호감이 있는 거는 100% 맞고요. 업무 외에도 자주 와서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고 점심 같이 먹자고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NT 특성상 이거는 진짜 그래도 호감이 있으시다는 거고 저는 여기서 너무 놀랐던 게 이분 때문에 야근을 일주일 내내 했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생이죠. 그죠? 이거는 사랑을 넘어서 희생입니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사람 때문에 야근을 일주일 동안 못 할 것 같거든요. 남을 위해서 야근을 한다? 이거는 엄청납니다. 이성적 호감 100%다. 계속 고민이 되신대요. 이게 플러팅인지 아닌지. 저는 여기서 플러팅이라고 생각한 거 하나가 누나한테 밥 얻어먹은 남자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처음이면 기쁠 것 같아요. 이거는 플러팅이지. 이거 누가 봐도 플러팅 아닙니까? 대놓고 끼를 부렸습니다. 이거는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면서 봐도 플러팅입니다. 가장 큰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새심 유튜브 알게 된 것도 얘가 저한테 보여주면서 알게 됐대요.
이거 왜 보여줬겠습니까? 이거 100%입니다. 저희 채널 영상에서 계속 인프제와 엔팁의 연인으로서의 궁합이 좋다는 영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찍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 둘도 사귀면 궁합이 좋을 거예요. 라는 암시하는 걸 거야? 암시하고 어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음의 문을 열려고. 머리 좋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엔티분이 저희 채널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인프제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영상들을 보면서 여자분에게 되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세심화가 됐구나. 네, 세심하게 하셨어. 근데 그렇게 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사연만 봐도 여자분이 확신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 호감이 있다는 그래요? 걸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표현을 안 하시는 건가? 네, 근데 아직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 그런가? 사실 이렇게 계속 생각나고 사연을 보내는 정도면은 지금 이 사연자분 마음속에서 그 N팀 남성분이 활기를 치고 있다. 그 애가 혹시라도 영상을 보게 되면 자기 얘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 무조건이지.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것 같고 보시면 아 이거 내 얘기구나. 누나가 지금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면서 바로 약속을 잡고 잘 되시지 않을까. 아, 진짜 그러면 진짜 제 바람이에요. 베스트다. 제 바람이. 정리를 해볼게요. N팁 남성분이 사연자분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결정적인 증거. 지극히 저희 입장에서. 지극히 저의 입장입니다. 네, 첫 번째. 상대를 위해 야근이라는 희생을 해줬다. 이거는 정말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누나한테 밥 얻어먹은 남자 몇 명이냐고 물었다. 이런 말 감히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세심 유튜브를 알려줬다. 축하한다. 축하! 저는 이제 성격 유형은 다르지만 비슷한 또래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맞아요. 사연자분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고 인프제 여성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의 마음을 잘 정리를 하시고 아, 그쵸.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연자분의 마음에 그런 동요가 일어나고 그 흔들리는 게 내가 얘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헷갈리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중요하네요. 네. 왜냐면은 상대가 어떻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 본인도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은 다가오는 것들을 너무 이제 피하거나 벽을 치기보다는 조금씩 한 발짝 더 나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심 같이 먹을래? 이렇게 한 문장 보내면 그 뒤는 NTV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눈 떠보면은 이제 손잡고 퇴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꼭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두 번째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즐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다음이 아니라 INFJ 직장 동료를 좋아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INFJ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이 채널을 접하게 된 것도 INFJ를 공부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였거든요. 전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인간 인프제 소백과입니다. 다만 그 남자의 마음은 아직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새벽이었습니다. 전 그만 주량에 넘치게 술을 마시고 짝사랑하던 동료에게 부재중 전화를 남겼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카톡도 못했습니다. 별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냐고요. 별내용이에요. 별내용이죠. 다음날 아침 지독한 숙취와 함께 엄청난 현타가 찾아왔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참을 어떻게 핑계를 꾸며내나 고민하다 그냥 급발진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엄청난 무리수였죠. 답장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한글 좋아. 물음표 하나가 같이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뒤늦은 수습을 하기 위해 부디 저를 불편해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잘 지내자는 찌질한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답이 없으셨습니다. 전 이미 끝난 거겠죠? 먼 훗날 저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질 일은 없겠죠?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겠죠? 말해놓고 나니 시원하긴 한데 한편으론 비참한 기분이 듭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 다시 고백하는 건 무리겠죠? 골머리를 앓다가 사연 보내봅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예쁜 사랑 이어가세요. 아디오스. 근데 너무 재밌네요. 글을 왜 이렇게 재밌게 쓰시지? 너무 슬픈 사연인데 저희가 어떤 특별한 각색을 별로 하지 않아요. 거의 원본.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네. 인프제를 공부하던 과정에서 알게 된 거래요. 진짜 이 채널에는 인프제 박사님들이 좀 많으셔. 이 정도면 인프제 학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분이 여성분이시고 나이나 이 사연자분의 MBTI 유형은 안 나와 있어요. 맞아요. 새벽에 이성의 동료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새벽에 왜 전화를 하지? 약간 온갖 추측을 막 할 것 같고 카톡이 먼저 왔던 것도 아니고 바로 다짜고짜 전화가 오고 주무세요? 뭐 이렇게 카톡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다음날 좋아한다는 카톡이 왔을 때 이거 뭐 어떡합니까? 본인이 아세요. 엄청난 무리수라고. 근데 답장이 네? 네. 이렇게 온 거는 뭔가요? 진짜 당황스러운 거? 진짜 당황스럽고 놀라고 어이없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사적으로 좀 친하신 관계였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지금 요 인프제 남자분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 회사에 있을 때 막역하게 막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찌질한 말로 마무리했는데 답이 없었대요.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가요? 당분간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기회가 주어질 일은 없을까요? 장기적인 플랜을 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이 인프제 남성분한테 이 사연자분은 네. 조금 어떻게 보면 무례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찍혔을 수 있어요. 공적인 관계로 만난 사람인데 새벽에 서슴없이 전화하고 해버리니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예, 약간 그 자체가 배려 있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좋아하는 마음을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표현했다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일단 이런 오해를 푸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눈에는 계속 밟힐 거예요, 이분이. 아니까, 이제 아니까.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 그리고 또 인프제 분들이 발랄하고 통통 튀는 매력의 캐릭터는 호감을 느끼니까 이 무례함을 그런 식으로 좀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좀 통통 튀는 캐릭터여서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맞아요. 그 약간 그런 귀여운 느낌으로 평소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떠셨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런 전제가 있으면 저희가 드릴 텐데 추측하는 거니까 저희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음을 접어야 될까요? 접지는 마시고 오해를 푸는 약속을 만드세요. 괜찮네. 공적인 시간대 점심 같이 먹자고 하거나 커피 한잔 하자고 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때 새벽에 그렇게 무리하게 전화드려서 죄송했다. 그리고 아 제가 그때 조금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다. 그런데 절대 뭐 인프제 남성분을 뭐 가볍게 생각하거나 편하게 생각해서 한 거 아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때 제 속마음이었었고 제가 그게 표출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풀면서 사과. 이 멘트 어때요? 이 말 하고 싶어서 계속 이러고 있어. 오늘은 맨정신으로 얘기해보고 싶다. 어우 너무 근데 이거 고백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럼? 오히려 그 맨정신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그때가 그럼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제정신 아니어도 널 좋아하고 맨정신이어도 널 좋아해.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부드럽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을 그냥 대충 유추해 봤을 때 정말 재밌고 매력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엄청 매력있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좋은 사람 많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3시간 참견 촬영해봤는데 고민 있으신 분들 사연 읽으면서 때로 안타깝기도 하고 막 설레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나 촬영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2편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타깝네. 전부를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채널 좀 더 커지면 본업으로 모든 고민들 다 상관없으니까 세심한 참견에 메일을 꼭 보내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